민선 8기 출범 3주년을 맞이해 김보라 안성시장을 모시고 지난 성과를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남은 1년의 시정 방향과 다짐을 듣는 소중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흐른 정책과 경험이 어떻게 안성의 내일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엄성 리포터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민선 8기 지난 3년 중에 가장 보람 있었던 기억을 좀 되살려 주시죠.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가장 보람 있는 걸 하나 꼽으라 그러면 사실 이제 꼽기가 어려운데, 왜냐하면 민선 8기 동안 우리 안성시에 좋은 일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뭐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도 받았고, 그렇죠. 또 대한민국에서 이제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문화도시 지정도 받았고, 네. 그래서 이제 굵직굵직한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분이 좋긴 했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좀 이렇게 기억에 남고 감동적이었던 거는 제가 처음 공약으로 냈던 게 일면 일 도서관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안성에 이제 인구들이 좀 늘고는 있지만 안성에서도 지역 간의 불균형이 심해서 면 다니는 인구가 줄어들고 이제 공도라든지 안성 2동, 3동 이렇게 이제 아파트가 많이 생기는 곳에만 이제 인구가 늘고 있어서 면에도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키울 수 있으려면 문화시설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 문화시설로 이제 대표적인 게 도서관이 많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만들고 있었는데 미양면에 이제 행정복지센터에 정책공감 토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에 어떤 애기 엄마가 막 뛰어오더니 이 하얀 서류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늘상 이제 민원을 그렇게 주니까 무슨 민원인가 보다, 또 뭐가 미양면에서 불편한 게 있으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무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가서 꼭 읽어보세요. 시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편지를 좀 썼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지 내용을 보니까 원래 이제 고향이 미양이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직장 생활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다가 좋지 않은 일로 이제 안성에 다시 내려와서 생활하면서 우울증도 걸리고 그랬었는데 아이를 이제 유치원 보내면서 끝나고 나면 도서관에 오면서 그 도서관에서 또 비슷한 또래 엄마들도 만나고 아이가 이제 행복해하는 걸 보면서 정말 잘 내려왔구나. 그리고 아이도 미양 초등학교도 보내고 또 그런 또래 엄마들이랑 같이 지금 미양면에 5 젊은 여성분들이 창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 미술관도 창업하고 식당도 내고 공방도 내고 뭐 1인 출판사도 내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이 면도 조금만 우리가 신경을 쓰면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겠구나. 그 출발이 어쨌든 도서관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되게 흐뭇하고 또 보람도 있고 그 애기 엄마들한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셨군요. 뭐 큰 행복보다는 뭐 소확행이라고 작은 거, 소소한 것들의 행복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공약 가운데 가장 의미 있게 실현된 정책과 그 성과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대중교통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년 사회조사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안성 시민들이 가장 이제 불만이 많고 또 이것 때문에 딴 데로 이사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1등이 대중교통이 불편하다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안성 관내에서 이동하는 것도 불편하고 또 안성에서 인근에 있는 도시로 가는 게 이제 굉장히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농담 삼아 그런 말씀들 많이 드렸는데 수도권이면 서울에 가서 전철을 탔을 때 환승입니다. 이렇게 찍혀야지 교통카드를 딱 댔을 때 이게 수도권이지. 저희는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가니까 그동안은 그게 안 됐었잖아요. 환승 할인이. 근데 이제 광역버스가 서울도 이제 최근에 송파까지 해서 이제 3개 4401, 4402, 08. 이렇게 이제 3개 노선이 서울까지 가게 되고 또 인근에 뭐 성남이라든지 그다음에 동탄, 그다음에 안산, 이천 뭐 이렇게 이제 광역 시외버스들이 운행을 하게 되면서 인근 도시로 가는 젊은 친구들이 교통요금도 싸지고 또 편하게 갈 수 있게 된다.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관내에서도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하고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이제 무상 교통으로 해서 버스비 지원을 이제 다 하고 있고 또 이제 면 단위의 이제 교통이 불편하신 분들 버스를 이제 다 넣기에는
적자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일명 똑버스, 네, 그것도 하고 이제 행복택시도 하면서 관내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동하는 게 조금 더 이제 수월해졌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도 대중교통이 제일 큰 성과였지 않나 이런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 그렇군요. 뭐 그 도시를 바꾸는 뭐 일이기도 하죠. 네. 제가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 뭐 지금 민선 8기도 뭐 3년이 지났습니다. 네. 예. 가장 어렸던 시절도 있고 그만큼 또 보람도 있었는데 그 어렸던 순간을 저희가 보니까 정면 돌파를 해오셨어요. 그 기억을 한번 되살려 주시겠어요? 아, 어려웠던 순간들 정말 많이 있었는데요. 역순으로 좀 이렇게 가자고 하면 작년 말 올 초에 정말 117년 만에 가장 많은 강원도 같은 폭설이 안성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우스 하는 농가들 또 축산 농가들의 시설물들이 이제 많이 파손돼서 현장에 갈 때마다 너무 이제 마음이 아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험을 드신 분도 계시고 안 드신 분도 계시고 보험을 들었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그 보험금만 가지고 다시 재기하기에는 이제 부족하고 뭐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려고 사실은 이제 인맥을 막 동원해서 뭐 행안위원장, 뭐 농림수산위원장 뭐 이런 분들 막 국회의원도 오시게 하고 또 뭐 도지사님도 꼭 와서 현장 한번 보셔야 된다 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많이 드리려고 했던 그 기억이 있고요. 그때 이제 너무 속상하고 그러니까 그게 좀 보였고요. 또 제가 힘들었고요. 뭐 취재를 하다 보니까 그 안타까움을 또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잘해보려고 그 같이 또 이렇게 봉사활동도 하시고 맞아요. 수고활동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앞으로 가보면 저희 이제 그 쓰레기 소각장이 좀 멈췄었잖아요. 잠시 동안. 그래서 안성 전역에 막 쓰레기가 막 이렇게 쌓아졌잖아요. 그때도 정말 그 참 답답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충분히 대화로서 풀 수 있는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화가 이제 잘 안 되면서 정말 원칙대로 쓰레기 소각장에 들어올 수 있는 쓰레기만 받겠다. 이 주민협의체에서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분들은 이제 원칙대로 법대로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우리 안성 시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쓰레기 분류 배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었는지가 이제 여실히 이제 드러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주민협의체하고 그런 갈등이나 오해를 풀기 위한 대화들도 이제 꾸준히 했고 또 이걸 계기 삼아 우리 시민 여러분들한테 쓰레기 분리 배출에 우리의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300인 원탁 토론도 하면서 어쨌든 잘 이제 주민협의체하고도 이제 협의가 돼서 지금 쓰레기 소각장 80톤 증설하는 것도 사업이 이제 잘 추진이 되고 있고요. 또 그때를 계기로 해서 분리 배출 수거율이 38%나 좋아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힘들었지만 또 나름대로 우리 안성 시민들이 현명하게 위기를 잘 극복해서 더 성장할 수 있는 단계가 됐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게 아픈 만큼 또 성숙해진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인프라 분야에서 특히나 강조연 사업이 진행 상황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지금 사실은 제가 민선 7기부터 이렇게 시장을 해왔는데 민선 7기는 이제 재선거로 이제 당선이 된 거기 때문에 2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민선 8기에서 지금 이제 3년 되면서 건물을 하나 짓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어요. 뭐 사전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밟으니까 사실은 민선 7기부터 시작했던 그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 올해 이렇게 대부분 준공이 됐어요. 그래서 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도 5개가 이제 준공이 됐고 또 우리 시내권에 이제 수영장도 준공이 됐고 또 평생학습관도 지금 우리 촬영하고 있는 이 아트홀 옆에 이렇게 이제 준공이 됐고 또 우리
유일한 청소년들을 위한 공감센터도 네. 이제 준공이 되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제 됐고요. 또 최근에는 이런 공공 시설뿐만 아니라 공원이라든지 네. 또 산책길, 둘레길, 네. 특히 맨발 걷기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이제 관심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 바람길 숲 사업으로 연차적으로 우리 안성 천변에 뭐 이렇게 대나무 숲 사이에 네. 이렇게 이제 네. 걷는 길도 만들었는데 처음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근데 너무 짧다. 이렇게 또 얘기하셔서 이제 거기도 지금 늘리고 있고 또 금속천변을 생태로 네. 다 이렇게 이제 조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거기 가보면 밤에 7시 반, 8시 사이에 정말 많은 걷는 분들 시민들이 많으시죠? 네, 오셔서 이렇게 걸으면서 너무 좋아졌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을 하시니까 아주 뿌듯합니다. 근데 이제 아직 지금 가시화되고 있지 않은 게 이제 공도 시민청이에요. 네. 우리 안성에 이제 3분의 1의 인구가 살고 계시는데 원래는 올해 말이면 이제 준공이 됐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이제 시공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1년 동안 이제 공사가 진행이 안 네.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올 3월부터 새 업체가 이제 선정이 돼서 공사는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뒤 늦어지긴 하지만 공도 시민청도 이제 앞으로는 큰 문제 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게 공도에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 네. 통합학교가 네. 이제 언제쯤 만들어지냐. 거기도 이제 사실은 원래는 26년도에 신입생을 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조금 늦어지면서 27년도부터 이제 신입생을 받는 걸로 해서 업체 지금 선정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도 이제 몽사가 들어갈 거고 그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저 잃어버릴 뻔했는데요. 혹시 저 열병합 발전소에 관해서도 어떤 입장을 좀 LNG. 갖고 계신가요? 네. 사실 이제 많은 딜레마인데요. 네. 그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K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 수도권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하는 게 이제 정부의 방침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반도체가 이제 공장에 세워져서 가동되려면 전기하고 물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선가 이제 전기를 만들어 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근데 네. 이 어떤 전기를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와 관련돼서는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인에서 진행되고 있는 LNG 열병합 발전소와 관련돼서는 네. 두 가지 면에서 좀 저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특히 이제 원삼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용인하고 안성시하고 경기도하고 이제 상생 협약을 통해서 일들을 진행을 해왔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추후에 진행되는 과정과 관련돼서도 사실은 우리 땅에 우리가 인허가권 다 있고 공사하는 거니까 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자세보다는 어쨌든 간에 바람이 불고 다 영향을 주는 곳이니까 네. 안성시하고 사전에 그런 것들을 좀 협의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서로 논의하고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과정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이 네. 아니 우리 땅에 뭐 우리가 짓는다는데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좀 일방적으로 진행된 부분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최근에는 반도체도 수출을 하려면 탄소 중립, 뭐 아리백 이런 것들을 해야 네. 되잖아요. 네. 근데 LNG 열병합 발전은 에서 발생하는 전기는 아리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전기를 쓰면 그 전기 쓴 만큼 어디선가는 그 또 탄소를 줄이기 위한 다른 노력을 해야 네,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전기 발생, 뭐 SK 하이닉스가 뭐 당장에 뭐 만들어져서 뭐 1, 2년 하고 그 공장 문을 닫을 게 아니라고 하면 이렇게 조금 더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전기 공급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그런 거를 그러면 가까운 근교에서 뭐 용인이라든지 안성에서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어서 전기를 쓸 생각을 먼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그런 고려나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도 없이
당장에 가장 빨리 쉽게 만들 수 있는 전기니까 우리가 LNG를 하겠다. 이거는 좀 시대착오적인 생각이 아닌가 이제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그 평택의 정장선 시장님도 그 뭐 아리백을 추진하시다가 이제 어려우셔가지고 수소 발전을 네네, 추진하고 네네.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일부 단체에서는 이제 아리백이 아니다 네, 그런데 네, 맞아요. 실제로는 아리백이 안 되더라도 환경보호 차원에서는 네네. 굉장히 꼭 필요한 것 네네. 같습니다. 귀한 말씀해 주셨고요. 뭐 할 얘기는 참 많은데 하늘 전망대 얘기도 좀 간단히 좀 얘기해 주시죠. 네네. 예. 네. 하늘 전망대는 네. 사실은 그냥 하늘 전망대가 갖고 있는 뭐 사람들에게 주는 매력도 있지만 네. 제가 이제 그 민선 7기 시작하면서 안성이 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갖고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할까. 그리고 그 자연 환경을 통해서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경제적으로도 좀 이득을 얻고 네네. 또 우리 시민들한테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좀 제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이런 고민 속에서 이제 호수관광 벨트 사업을 하겠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해서 1년 반 동안 안성에 있는 호수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5개 호수를 이제 고생하셨죠. 결정을 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시민들하고 함께 이제 결정을 해서 네. 그 5개 호수 중에 하나가 이제 금강 호수고 그래서 하늘 전망대는 호수 관광 벨트 사업의 첫 번째 시작의 가능성을 열어준 그러니까요.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처음에 이 저수지에 뭐 개발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오겠어? 여기 안성이 무슨 관광지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일부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하늘 전망대를 만들어 놓고 하늘 전망대에 이제 올해 2분기까지 해서 한 13만 명이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가끔씩 가보면 물어보거든요.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뭐 대전에 산악회에서 뭐 차 네네. 대절해서 왔다 그러고 그 인근의 식당에도 제가 물어봐요. 요즘 손님들 어때요? 그러면 대절 버스가 식당에 이렇게 온 적은 없었는데 요즘 그렇게 대절 버스로 네네. 오는 분들이 계시다 이런 얘기 들어보면서 이 호수관광벨트 사업이 안성도 된다. 네. 이제는 이제 금강호수뿐만 아니라 올해 연말이면 칠곡호수도 이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리고 올해부터 고3 청룡호수도 이제 개발 사업이 이제 맞아요.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안성에는 제각각 특색 있는 호수를 한 번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물의 도시, 호수의 도시가 네네.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손님도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면 머무를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거의 뭐 다 왔는데요. 이제 그 민선 8기 10개월 남으셨나요? 네. 네, 참 굉장히 거침없이 달려오셨는데요. 그 반드시 이거는 성과를 좀 남기고 싶다. 또 시민들한테는 안성회를 위해서 이걸 꼭 약속하고 싶다.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뭐 성과로 남기고 싶은 거는 많이 있는데 지금은 어쨌든 이제 민선 8기 마무리 시기니까 네네. 이제 아까 쭉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문화도시 사업도 3개년 사업인데 올해 이제 1년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소부장 특화단지 같은 경우에도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2030년에 이제 끝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잘 이렇게 탈 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뭐 이런 것들 잘 마무리하고 또 이제 지금 뭐 공공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거 네. 벌려놓은 일들을 잘 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네네. 우리 안성 시민분들이 그래도 안성시장이 김보라였을 때 정말 안성이 좀 달라졌어. 네네. 그리고 우리 내 삶이 좀 좋아졌어. 네네. 내가 안성 사는 게 좀 자랑스러워졌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마무리를 잘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인생을 합니다. 이제 바꿀 수 있게끔 네네. 네. 뭔가 좀 좋은 족적을 좀 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민선 9기에도 시장님이 되셔서 지속 가능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어쨌든 법적으로 이제 3번 할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2번을 했으니까 네. 기회는 있는 거죠. 근데 이 시장을 한다는 거는 본인의 노력이나 뭐 이런 것도 물론 당연히 다 있어야 되지만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시대의 정신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시민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해주는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또 흔히들 얘기할 때 뭐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은 내가 뜻을 갖는다고 해서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현재 어쨌든 저한테 주어진 일들을 잘 마무리하면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그래서 뭐 내년 선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지금 현재 저에게 주어진 안성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네.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평범하시지만 굉장히 귀한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장님의 말씀을 통해 민선 8기의 여정과 안성의 미래 방향을 선명하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남은 임기 시민과 현장을 중심에 둔 시정이 더 깊고 단단해지길 바랍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 솔직하고 진솔한 말씀해주신 시장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보라 안성시장과 함께한 뉴스프리전의 우리 동네 안성 사람들 이야기 단체장에 듣는다 17번째 시간 마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